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오피스텔 관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안톤이라고 합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이 있어 찾아왔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방황하는 인생이었다가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변화한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감동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나왔죠. 한국 생활을 하다 벌써 미국에 다시 온 지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신입 개발자들이 사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대신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사업이고 때문에 다른 어떤 부동산 관리 업체보다도 잘 벌고 있죠.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한국 생활을 경험하기 전 저의 모습은 그야말로 양아치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된 건 순전히 제 탓만은 아니라 생각해요. 솔직히 부모님이 저를 완전히 방임하다시피 했으니까 말이죠. 부모님들 중 아버지는 술집에서 사람을 패고 다니다 원한을 샀고 언제부턴가 집을 나선 뒤로 행방이 묘연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를 가끔 때리는 사람이었기에 사라졌다고 해서 굳이 찾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나마 괜히 어디서 빚이나 안 들고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도 그닥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항상 처음 보는 애인을 들였고 저에게 인사를 시킬 정도로 도덕관념이 해펐죠. 단지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기억은 생각해보니 딱 하나 있었네요. 아버지가 저를 때리러 올 때 위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소리를 쳐준 게 엄마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층계를 내려와 아래층 아주머니네 집에 들어갔었죠. 처음 아주머니네 집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두커니 서 있었더니 아주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불렀죠. 그리고 거기에서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는 맞아서 얼굴이 펄해진 엄마가 저를 데려갔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쯤 나이가 되니 아버지가 사라져버렸고 이후 저희 가정은 그나마 살만해졌죠. 엄마가 자기 애인을 집에 데려오는 것 빼고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아래층 아주머니네 집을 가거나 아예 밖에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편이었어요. 친구들과 놀 때는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이는 뭐든 깨부수고 도망치고 담배를 피워댔죠. 어떤 친구가 대마를 가지고 와서는 같이 피자는 거예요. 그걸 핀 이후 저는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친구들은 결국 경찰서에 끌려가 집중관리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대마를 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이라고 해봐야 학교에서 멋대로 결석하면 경찰서와 어머니에게 전화로 통보가 가는 거였죠. 저와 친구들은 계속 대마를 피워대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대기도 하고 점점 나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러다 또 경찰서에 끌려가 집중 취조를 당하다 경찰서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경찰서에 오신 거죠. 알고 보니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대신 오신 것이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아주머니를 보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기 차로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죠. 그리고 차에서 내리기 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너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 평생 여기 이 동네에서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하렴. 너 자신을 위해서. 제가 피난 와서 저녁을 먹을 때도 가끔 들러 식사를 할 때도 아무 말 없던 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 후 저는 저와 어울리던 친구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길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아예 멀리 길을 돌아갔죠. 그리고 학교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제 머리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는지 성적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비리그나 주립대 같은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었죠.
입학식 때 결국 어머니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이 시작됐어요. 제 대학 생활은 그리 녹록지 못했습니다. 기숙사 생활비에 학비까지 내야 하니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숙사 룸메이트들과 함께 식당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 사수이자 한국이란 나라를 알려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 여자분이었는데 저에게 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K-팝이나 여러 가지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줬죠. 이게 자기 나라 문화라면서 제가 안 보면 사장님한테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보고하겠다는 귀여운 협박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마지못해 봤지만 점점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더군요. 또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솔직히 드라마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수에게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걸 알게 되었죠.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한국은 어떻게 해야 싸게 갈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거죠. 마침 저희 학교도 교환학생 모집을 하길래 바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환학생으로 지원자가 엄청 몰린 겁니다. 일본이나 호주 같은 곳보다 한국이 더 인기가 많았죠. 결국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나서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광 취업 비자인데 다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한국어를 철저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국말로 시키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한국어 공부를 코피 터지게 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찾다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공부를 시작했죠. 당시에도 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선발 예정 인원 제도 때문에 더 어렵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저는 예전에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2번 정도 미끄러지고 나서 시험에 붙었습니다. 시험에 붙고 나서 관리인 공고를 보고 제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지원했죠. 취직하고 나서 정말 많은 민원도 받았지만 한국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너무 친절했어요. 제가 한 번은 할머니가 큰 짐을 드는 것을 도운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제 일을 한 거지만 고맙다며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죠. 그냥 작은 막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어디서 쿠폰을 받으셨는지 떠먹는 빅사이즈 아이스크림통을 사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죠.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어린이집에서 아파트 직원들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했어요. 청소 아주머니들 그 밖의 관리인들에게 삐뚤빼뚤한 한글로 된 손편지가 전달되었는데 저한테도 그 편지가 온 겁니다. 그 편지 안에는 조그마한 초콜릿 사탕도 들어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별거 아니었죠. 얼굴은 특이하게 생겼는데 한국말 잘해서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편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활동 외에도 한국인 주민분들은 정말 인사도 잘해주시고 더운 날에는 마실 것도 자주 챙겨주세요. 그런 추억을 담고 미국으로 돌아와 지금은 경력을 살려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경험했다 보니 한국인 주민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친절하고 분리수거를 잘하죠. 그리고 일단 직원분들의 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한국인 주민이 사는 단지는 깨끗해요. 반대로 중국인 주민이나 일부 다른 국가 주민들이 사는 단지는 관리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중국인 주민들 중 아이들이 관리인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관리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가끔은 한국이 그리워요. 제 사연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토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의 경력을 살려 본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한국이 일을 배우기 좋고 외국인을 편견 없이 대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사연자분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동시에 좋은 추억도 쌓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